안녕하세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뒷부분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요거를 하다가 끊겼는데요. 이 메모리가 좀 없는 관계로. 자, 자, 이 뭐죠? 인덕턴스. L의 크기는 약 몇인가? L은 오메가 분의 R. 오메가 분의 R도 L이라고 합니다. 오메가 분의 R. 그래서 2파이 F 분의 R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14 곱하기 F가 60이죠. 그리고 R은 아까 600이라고 했죠. 그래서 600을 하면 1.59가 나옵니다. 1.59. 자, 74번 다음 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화는 요거는 답은 요거예요. 요건데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그리고 요거는 아무 상관이 없나 봐요. 하고 이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가 오네요. 라플라스 z 변화는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이거 라플라스 변화는 그냥 플러스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자, 그 다음에 평형 삼상 회로에서 그림과 같은 별류기에 접속하고 전류계를 연결했을 때 A2에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삼상이니까 루트 3 하나 기분 좋게 삼상에다 보니까 여기 5A가 있잖아요. 여기도 5A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5 루트 3 하나 씁시다. 여기 삼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전기회로의 전달 함수는 이건 어때요? R이 여기 있죠. R이 여기 있으면 분자에 R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분모는 좀 더 뭔가 복잡한 형태예요. 그래서 1 플러스 CRS 분에 여기 R이 붙어 있는 거. 근데 RS가 붙어야 돼. RS, CRS. RS가 훨씬 많잖아요. CR만 붙으면 땡. 다 RS 붙었는데 왜 혼자 CR이 붙었니? 자, 1 플러스 CRS 분의 CRS입니다. 그 다음에 V는 요거의 시료값은 뭐예요? 시료값은 요것을 다 더해주면 돼요. 다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여기 뒤에 뭐 요런 게 붙었잖아요. 요런 게 붙었을 때는 앞에 요게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2로 나눠줘야 돼. 근데 요런 게 안 붙고 얘는 그냥 혼자 있잖아. 그냥 얘는 그냥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을 해주면 11.6이 나옵니다. R을 직렬 회로해서 R은 20, L은 40이다. 이 시정수는 라이언을 레빗으로 나눠준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것의 답은 바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0.1 마이크로페롯의 컨덴서의 주파수 1Hz 최대 전압 2000을 인가할 때 전류의 순식값은 오메가 CV라고 하네요. 전류의 순식값은 오메가 CV, 즉 2파이 F 곱하기 CV, 2파이 F 곱하기 CV. 그러면 2 곱하기 3.14 곱하기 1000 곱하기 0.1 마이너스 2000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1.256 사인 플러스 오메가 90. 사인 플러스 오메가 90입니다. 사인 플러스 오메가 90. 1.256 사인 오메가 플러스 90.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직류 회로에서 저항 R의 값은 이거는 따로 힌트가 없으니까 요것만 2옴이니까 여기 그냥 10만 붙여줘. 그냥 20. 그 다음에 제어 오차가 검출될 때 오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조작량을 조정한 동작으로 오차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미분 동작입니다. 사전에 방지하는 거 미분. 사전에 미리 방지하잖아. 미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미분 동작 제어입니다. 적분 동작 제어는 뭐 잔류 편차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적분 동작 제어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된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요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하면은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면은 S제곱 플러스 2 오메가 2 제타 오메가 N S 오메가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메가 N은 루트 2잖아요. 그래서 이 제타를 구해보면 2분의 3 루트 2예요. 그러면은 이 제타가
1보다 커요. 그래서 제역에는 부족제동이 아니라 과제동이 된 상태이다. 제역에는 부족제동이 아니라 과제동이 된 상태이다. 벡터 궤적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요소는 이건 어때요? 계속 한 자리에 빙빙 돌기만 하죠. 계속 돌기만 합니다. 그래서 부동작 시간 요소예요. 부동작 시간 요소. 그림과 같은 이산기의 Z변화 전달 함수를 구하면, 자, 요렇게 생긴 거는 여기 이제 요거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요 2라고 봅시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요거를 그대로 해주면은 여기에서 어때요?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여기 그냥 마이너스 t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여기 마이너스 2t가 옵니다. 그리고 위에 2가 있기 때문에 2z 제곱이 됩니다.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곱했으니까 2z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요겁니다. 자, 다음 논리 회로를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무슨 이거는 노알 게이트죠. 노알 게이트.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에다가 또 이제 B를 갖고 와서 이건 그냥 B가 와. 여기다 또 발을 씌워줬어.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A 바 B가 나옵니다. A 바 B 이렇게 해주면은 그리고 여기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A 바 B 곱하기 B 반은 1이죠. 1 없어지죠. 어쨌든 간에 0인가요? 하여튼 0이 되고 요것만 남아서 A 하고 바 B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신호흐름도에서 요거의 값은 요러면 A, B에다가 요렇게 한번 돌아오는 거 마이너스 4B에다가 요렇게 한번 5AB가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없으니까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단위 계산 입력에서 입력에 의한 이걸 나타낸 제역에는 2차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1차 지연 제역에 1차 지연 제역에 저번에 나온 것도 뭐였죠? 1차 지연 미분 제역에 요런 거였죠. 그 다음에 여기는 4차식이니까 근계적 가지수는 4입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에 의한 위치 제역의 설계에서 개통의 안정도 척도와 관계가 적은 것은 고유 주파수입니다. 고유 주파수. 고유 주파수는 안정도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유 주파수 안정도랑 아무 상관이 없다. 고유정, 고유주, 고유정 동생 고유주, 고유주. 정말 안정적이지 않다. 나이키스트 선도에서 인계점 -1, j0에 대응하는 보드 선도에서 이득과 위상은 나이키스트 이득은 0, 위상 180입니다. 이득은 0, 180. 나이키스트 이득은 0, 180. 나이키스트 이득은 0, 180. 평형 삼상과의 델타 결선에서 성간 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로 오른 것은 여기 나오면은 전압은 델타 결선일 때 EL과 EP가 같대요. 근데 전류는 Y 결선일 때 IL과 IP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델타 결선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것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답은 Y든 델타든 같은 요거를 구하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같다를 찾아주세요. 델타 결선일 때는 요게 같아요. 델타 결선은 2가 같기 때문에 같다를 찾아줍시다. 자, 그 다음에 전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전격 전압 80%의 전압을 가할 때 전력은 요건 V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격 전압이 그래서 요거를 제곱을 해주면 64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서 T에서 스위치 S를 닫았다. 콘덴서 충전된 전류로 변하는 값은 이거는 복잡한데 결국은 S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S 플러스 2분의 1. 결론만 말하면 S 플러스 2분의 1.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IX는 몇 암페어인가? 이거는 1.4입니다.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1.4. 1.4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V 전압과 전압 R로 구성된 회로에서 AB 간의 적당한 저항 R을 접속하여 어쩌고저쩌고 해서 소비되는 전력 P는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소비되는 전력 P는 결국에는 4R분의 V제곱
4R분의 V제곱입니다. 4R분의 V제곱. 소비된 전력 P는 4R분의 V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대칭 조건은 A는 D, A는 D. 대칭 조건은 A는 D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장설로 있어서 송전단에서 본 직렬 임피던스는 전파 정수를 R이라고 할 때 R 곱하기 Z0, R 곱하기 Z0입니다. 그냥 직렬 임피던스는 R 곱하기 Z0. 자, 그 다음에 그림의 RLC는 등가 병렬해로 바꿀 경우 저항과 리액턴스는 각각 몇 옴인가? 이거는 31.225에다가 107.J107.15, 31.25, 31.25, J107.15, 31.25, J107.15. 자, 그 다음에 정상값은 FT일 때 정상값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S가 0으로 갈 때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3이라고 합니다. 정상값은. 자, 그 다음에 선간전압 200. 선전류가 10√3 부하역률이 81인 평형 삼상회로의 무효 전력은 이거는 그냥 우리 항상 구한 거 PR은 √3 VI 사인 시타예요. 그럼 √3에다가 200 곱하기 10 √3 곱하기 사인 시타 0.6을 하면 3600이 나옵니다. 나이퀴스트 판정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이퀴스트 하면은 안정이라고 그랬죠. 안정을 빼고 나면은 요거 오차 이런 게 틀렸습니다. 그림의 신호 흐름 선도에서 요것은 요 그림은 잘 기억하세요. 요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게 3개가 있는 것은 요렇게 3개가 있는 것은 요거에 1-AB의 3승분의 A 3승이에요. 페르프 시스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페르프는 감도가 감소합니다. 페르프 이제 페르프는 뭐냐면 이렇게 페르프는 뭐냐면은 강도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강도를 잡는 루프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감소하겠죠. 페르프는 강도 감소. 페르프 감도 감소합니다. 증가한단 말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차 제어계 나이키스 선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모두 나이키스는 안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두 불안정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의 고유값은 이거는 이 상태 방정식은 요거는 이제 이게 다 풀어주면은 요거는 이제 블럭선동과 뭐 하여튼 해가지고 SI-A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면은 요게 이제 결국에는 S제곱 마이너스 3S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1.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결국은 이거를 이제 요 뭐 SI 해가지고 뭐 이걸 해주면은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단위 계단 함수 UT를 변환하면은 요거를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Z 변환하면은 Z는 위에 가고 Z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블록선도로 표시되는 제어계는 무슨 형인가? 이건 n이 1형이면은 1형이라는데요. 근데 n이 왜 1형이죠? 그러니까 S 플러스 1을 떼주고 여기에 SN 요게 나오면 여기 1형이 요렇게 요게가 하나 붙어 있으면 1형인가 봐. 어쨌든 형은 1형밖에 안 나오니까 1형이라고 하세요. 제어계의 미분제의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미분제는 아까 미리 뭐 예측을 하고 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작동 오차의 변화율에 반응하여 동작하는 것도 미분 제어계라고 합니다. 변화율의 반응 뭐 이런 것도 미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최종 위상 함수의 상대 안정도는 위상각이 증가하면 안정도도 커집니다. 위상각이 증가하면 안정도도 커집니다. 요렇게 있고 이제 OR 게이트를 지나서 요렇게 돼서 나오는 거는 B예요. B. 그냥 OR 게이트, AND 게이트 하면 그냥 B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복소수로 나타내면 요거의 반인 값에 50, 50, 50, 50, 50, 50이에요. 50, 50. 자, 그 다음에
인덕턴스, 인덕턴스가 있고 시정수, 우리 시정수는 구할 수 있죠. 시정수는 L을 R로 나눈 거니까 시정수는 0.25예요. 시정수 0.25. 그리고 0.25, 0.25. 요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순식값은 좀 너무 차이 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게 10을 넘는 수는 아니야. 4.95래. 요 시정수는 왜냐면 순식값은 2분의 30, 2분의 30은 어디 갔죠? 어쨌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 좀 비슷한 숫자예요. 그래서 0.25랑 그렇게 차이가 제일 작게 나는 얘가 됩니다. 순식값은. 자, 그 다음에 4단자 정수의 회로는 4단자 정수의 회로는 어떠냐면은 A는 요게 뭐 AD는 마이너스 BC는 제로이다 이럴 때 AD 마이너스 BC는 1인가요? 아 1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AD 마이너스 BC 뭐 이런 것 때문에 D가 0은 아니에요. 잘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0은 잘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D가 0인 건 아니고 D가 1인 것 중에 골라야 되는데 여기 이제 A에 마이너스 요렇게 생긴 거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이는 요게 답입니다. 그리고 B는 J 오메가 L, C는 J2 오메가 C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료값은 아까 한 거죠. 요거는 3의 제곱, 10의 제곱, 5의 제곱에서 11.6. 한상의 임피던스 요거를 델타 부하의 대칭 성간 전압을 200V 인가할 때 삼상전력은 어떠냐면은 삼상전력 P 델타는 델타 부하에서 그래서 뭐 이거는 3V의 제곱 R분의 R 제곱 플러스 X 제곱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200 제곱 플러스 곱하기 6 나누기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을 하면 7200이 나와요. 7200. 자, 요렇게 생긴 거는 요렇게 생겼잖아요. 1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요렇게 생긴 거는 1 플러스 루트 3. 여기서 출발한 건 1 마이너스 루트 3인 거래요. 이거는 플러스 루트 3. 자, 그 다음에 요 불평형률은 역정이라고 했죠. 역정. 그래서 역상전압을 정상전압으로 나누면은 0.3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포정수회로 선로의 단위 길이에 대한 저항을 100옴, 인덕턴스를 200, 컨덕턴스는 G예요. 컨덕턴스 G. 그러면은 정전 용량은 그러면은 LG는 RC예요. LG는 라이언스 클럽의 회원이야. LG는 라이언스 클럽의 회원이야. 그래서 C를 구해주면은 C는 R분의 LG잖아요. 그래서 2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5 나누기 100을 해주면은 1000이 나옵니다. 1000. 정전 용량은 그래서 1000이 되겠네요. 1000. LG는 RC에서 1000. 이거 유타와 유튜브의 라플라스 변화는 유타 마이너스 유튜브의 라플라스 변화는 일단은 S분의 1이에요. S분의 1. 제곱이 아니야. S분의 1. 제곱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다 붙은 거. 제곱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다 붙은 거. 유타 마이너스 유튜브는 S분의 1 마이너스 다 붙은 거.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차원을 가진 정수는 어드미턴스 차원은 C라고 합니다. 어드미턴스 차원을 가진 것은 C. 그 다음에 단위 피드백 제어의 게루프 전달 함수가 뭐 이걸 때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편차.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요거가 0으로 갈 때니까 2분의 1에다가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편차는 1 플러스 2분의 1분의 1 해서 결국에는 3분의 2가 나옵니다. 3분의 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근선의 교차점을 구하면은 정근선의 교차점 어떻게 구하죠? 정근선의 교차점은 뭐 0점에다가 0점 Z점 5점 0.5점 해가지고 구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SKT 감도 이거는 1이에요. 답이 SKT 감도는 1. 다음 중 전달하면서
극점이 요거 0.2 요거인 것은 극점이 요거 0.0인 이것은 이건 0점이 이제 보통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지 않아요? 플러스 2 같지 않아요? 이게 마이너스 2니까. 그럼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럼 극점은 뭐냐? 극점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플러스겠지.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다겠네요. 그죠? 이 나머지는 헤아릴 필요가 없네. 두 개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비례 요소. 비례 요소는 그냥 상수만 있는 거. 비례 요소는 상수만 있는 K입니다. 비례 요소는. 다음 논리회로를 간단하게 하면 요거 아까 한 거죠. A 플러스 B바가 되는 거. A 플러스 B바. 근계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근계적 개수는 극점의 수와 0점의 수 중 큰 것과 일치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사이 8. K는 그래서 0에서 8 사이. 그 다음에 요것은 제역의 임펄스 응답은 이거는 태 마이너스 AT 태 마이너스 AT 제역의 임펄스 응답은 이렇게 S 플러스 A 제곱분의 1인 것을 제역의 임펄스 응답은 태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T가 있어야 되네요. 너무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알죠? 태. 이거랑 이거 뭐가 다르죠? 완전 똑같은데? 아, 여기 둘 다 마이너스. 이 보통은 둘 다 마이너스가 있더라고요. 둘 다 마이너스. 플러스 때 둘 다 마이너스. 자, 전화 보존의 법칙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전화 보존의 법칙은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입니다.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 왜 전하는 면류관을 쓰잖아요. 이렇게 면류관. 전하. 에헴. 이건 수용. 눈. 하하. 하여튼 면류관을 쓰니까 류 법칙이에요. 키르히호프의 이 사람 이름은 키르히호프. 면류관의 류. 전하 보존의 법칙. 면류관을 써야 전하가 보존되지. 그림과 같은 직류 전압의 라플라스 변화를 구하면 이것은 S분의 요거 아니야. 요거는 S분의 그냥 2예요. 이거는 S분의 2, S분의 2, 그냥 S분의 2. 요거는 도선을 30초간 흘렸을 때 통과한 전체 전기량은 요거는 뭔가 적분 같은 걸 해가지고 30에 3승 플러스 32승에서 27,900을 또 36,000으로 나누어 준 거라고 합니다. 요거를 30에 3승, 3승 곱하기 32승을 27,900을 36,000으로 나눈 거. AH니까. 암페어 시간으로 이제 초를 시간으로 환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36,000으로 나눠주면 7.75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인덕턴스 L인 코일의 시력가 50, 주파수 60, 전염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코일에 축적되는 평균 자기 에너지는 코일에 축적되는 평균 자기 에너지는 2분의 1 LI인데 I는 V 나누기 Z입니다. 그러면은 V 나누기 Z인데 지금 우리가 Z를 아나요? 이거를 Z를 아나요? 이걸 몰라. 그러면은 I는 V를 오메가 L로 나눠주면 돼요. 이 Z가 오메가 L이기 때문에 그래서 6.63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6.63의 제곱을 해주면은 0.44가 나온다고 합니다. 0.44. 코일에 축적되는 평균 자기 에너지는 0.44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의 사다리꼴 회로에서 부하전압의 크기는 약 얼마인가? 사다리꼴 회로에서 이거는 부하전압이 3이라고 합니다. 부하전압 VL 사다리꼴 회로에서 3이라고 합니다. 3. 몰라. 전압이 이거를 데시벨로 하면 20로그 10의 6승이니까 120입니다. 상전압이 120V인 삼성편의 Y결선 전원에서 Y결선 부하를 도선으로 연결했다. 도선 임피던스는 요거고 부하 임피던스 20 플러스 J10일 때 부하에 걸린 전압은 이거는 113.14 마이너스 1.1이에요. 113.14 마이너스 1.1. 자, 그 다음에 송전솔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100옴이고 부하 저항이 400일 때 정제파 BS는 요거는 이제 반사계수를 먼저 구해요. 반사계수는
이걸 두 개를 더해. 400, 100을 더하고 반사계수는 400 마이너스 100을 하면은 반사계수는 0.6이 나옵니다. 그럼 정답합이 S는 이 0.6을 1 마이너스 절대값 로 1 플러스 절대값 로를 해주면 1.67이 나옵니다. 정답합이는 1.67. 구동점 임피던스의 함수에 있어서 극점은 뭐라 그랬죠? 개방이라 그랬죠. 극점 개방, 계급. 자, 그림과 같은 파형의 파고율은 요건 루트 2라고 하네요. 이렇게 뚝뚝 끊겨 있는 거. 루트 1.414. 깍두기. 자, 그 다음에 17년도 1년 1회를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서 단위계 된 입력 신호가 가해졌을 때 지연 시간에 가까운 값은 0.7이라고 하네요. 한 7분 정도 늦었나 봐. 지연 시간에 가까운 값은 7분. 자, 그 다음에 그림의 1에서 여기에 알맞은 신호 이름은 동작 신호라고 합니다. 동작 신호. 여기서 동작 신호를 Q 이렇게 동작 신호를 Q 넣어주는 거야. Q. 동작 신호를 넣어줍니다. 동작 시간을 넣어야 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드 모르간의 정리를 나타내는 식은 요거는 이게 성립하는 게 요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A 플러스 B를 바로 나누면은 결국은 여기는 곱하기가 되죠. 이 여기에도 요 바가 성립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여기 없어지면 이거 곱하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계하단 제역의 미분 방정식은 여기 2가 있으니까 이게 2U가 오고 여기는 이제 풀어주면 S제곱 플러스 1S가 되니까 그냥 뭐 앞에 뭐가 안 달린 아니군요. 답은 요거군요. 답은 요겁니다. 답은 여기는 2U가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다 아니겠죠. 그러니까 2U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게 있으면 여기에도 2를 붙여줘야 되나 봐요. 그래, 쌍으로 2가 되나 보다. 자, 그 다음에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1을 Z 변환하여 Z 평면을 도시할 때 단위원 밖에 놓일 근은 몇 개인가? 마이너스 근은 단위원 아니고 플러스 근은 단위원 밖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플러스 근이 되는 게 요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해요. 다음에 진리표의 논리소자는 이것은 둘 다 1일 때는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죠. 둘 다 없을 때 1이니까 노아입니다. 근 궤적이 S평면의 JW축과 격차할 때는 페르프 제어계는 인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풀어줘서 판별을 해보면은 K가 이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는 요거는 제가 좀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건 제일 복잡한 거 위아래 3개씩 있는 거 하나 둘 셋 다 있는 거 요게 답입니다. 제일 복잡한 거. 자, 이거의 이등 여유 나오면 그냥 0을 찍어주세요. 보기에 0이 있으면 그냥 0을 찍어주세요. 시정수는 R1, R2가 있으면은 이거는 합곱을 해줘가지고 R을 50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50분의 5가 되니까 시정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0.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 10V인 정연파 전압이 있다. T는 이곳은 주파수 60Hz일 때 T EMS에서 전압의 순식값은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요거는 그냥 10에다가 사인 73.2 10 사인 73.2 10 사인 73.2 자, 그 다음에 비접지 삼성회로에서 전류 뭐 요로인 경우 IC는 IA, IB인데 요거를 이게 0이지. 결론은 3분의 1 영상 뭐 이런 게 해서 요걸 다 더해주면은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서 IC를 이쪽으로 옮겨줘.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고 부호를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J12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고동점 임피던스 ZAB는
요거는 요게 역수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게 플러스 2가 된대요. 그리고 위에는 2s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 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요거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리고 음 2s 플러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플러스가 제일 많은 거. 2s 플러스 1. 2s 플러스 1. 요거입니다. 2의 2s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콘덴서 C에서 단위 임펄스의 전류원을 접속하여 동작시키면 콘덴서의 전압 VC는 C분의 1 U예요. C분의 1U. CU가 아니라 Happy Birthday CU가 아니라 Happy Birthday 빅토리아의 생일은 어때요? 빅토리아의 생일은 Happy Birthday C분의 1U Happy Birthday C분의 1U Happy Birthday C분의 1U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구형파 라플라스 변화는 이렇게 생긴 거는 S분의 2 S분의 2네요. 2가 있으니까 S분의 2 그리고 4는 여기다 넣어줘. 4는 여기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승 4x. 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은 컨덕턴스 G2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G2에 흐르는 것은 하나도 모르겠고 마이너스 5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흐른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5가 흐른다고 합니다. 분포 정수 정송 회로에서 설명이 아닌 것은 요거는 무손실 회로와 무해형 회로의 감쇄 정수는 RG이다가 아니라 무해형 회로의 감쇄 정수는 루트 RG가 맞아요. 근데 무손실 회로는 A 0이에요. 0. 0입니다. 0입니다. 무손실 회로는 자, 그다음에 다음 회로에서 절점 A와 절점 B 간의 전압 조건이 같은 것은 이거는 이게 아니라 마주보는 대각의 곱이 같으면 마주보는 대각이 1 이거잖아. 이렇게 뭐 요렇게 요곱 이렇게 된 건가. 그래서 R1, R2, R3, R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요렇게 우눈눈이 돼야 돼. 우눈눈끼리 곱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1이에요. 요거는 전파는 요거는 모두 1이고 반파는 루트 2예요. 요렇게 생긴 거는 루트 2. 요런 거는 1. 자, 17년 2회도 좀 시간 된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기준입력과 지우 계획 한계 간의 차로서 제어계의 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동작을 일으키니까 뭐겠어요? 동작 신호겠죠. 동작 Q 했을 때 동작을 하죠. 동작 신호를 하니까 동작을 일으키겠죠. 자, 요거는 페르프 전달하면서 단가 그리고 제어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는 요 제타 값을 제타 값을 크게 해야지 클수게 할수록 제동이 많이 걸리게 되니 비교적 안 해. 이 제타 값을 크게 해야 그 제동이 많이 걸려서 안정하게 됩니다. 3차인 이산치 시스템의 특정 방식의 근이 0.3, 마이너스 0.2, 0.5로 보여있다. 이건 다 1보다 작으니까 안정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안정한 시스템. 다 1보다 작으니까 안정한 시스템. 요거는 모르겠어요. 5승이 있는 건 몰라. 그러니까 근이 2개 존재해서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근 궤적의 전달 함수는 이건 3차식이니까 3. 그다음 다음에 미분단 방정식의 신호흐름 선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요거는 플러스 2분의 5가 이렇게 있고 화살표 이렇게 있고 이거랑 이건 뭐가 다르죠? 여기 제곱이 붙었나 이거는?
하여튼 요게 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x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1이 있고 이게 인쇄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가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2분의 5가 요렇게 가고 2분의 1이 있는 거 앞에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블록선도 전체의 전달 함수가 1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거는 뭔가 계산을 했는데 은근 헷갈렸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g는 1-h1 -h2분의 1이에요. 1-h1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만 이게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돼. 1-h1 h2분의 1 1-h1 h2분의 1 그리고 특성 방정식 모든 근이 x 복수평면이 좌반면에 있으면 어떻게 안정하죠? 그림의 회로는 어느 게이트에 해당되는가? 요 회로가 나오고 무슨 이건 OR 게이트네요. OR 게이트. OR 게이트. 뭐 요렇게 생긴 뭐 또 다 복잡하게 생긴 거는 노알 게이트고 요건 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OR 게이트네요. OR 게이트. 자, 그다음에 전달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 시스템에 단위 임펄스 응답은 요거는 요것 때문에 그냥 t-가 앞에 붙나 봐요. 요것 때문에 t-가 붙고 1 플러스 마이너스 t. 보통 이제 마이너스 t는 붙잖아요. 그래서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가 됩니다. t 마이너스. 자, 그다음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망에서 영상 피라미터 전달 함수는 이건 답에 0이 있으니까 그냥 0을 때리자고요. 결선 대칭된 삼성 부하가 있다. 역률은 0.1. 이거는 전기 기기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답은 225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 회로의 역률은 2는 40 플러스 J 30 전압을 가하면 이 회로의 역률은 뭐 이라고 복잡하게 풀어요. 근데 0.949 0.949입니다. 0.949 이해는 할 때는 풀 때는 이해가 되는데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요? 그죠? 그림과 같은 회로에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과도분을 포함하지 않기 위한 R은 300이라고 하네요. 300. 과도분을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루트 C분의 L이라고 합니다. 루트 C분의 L 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0.9를 해가지고 300이 나옵니다. 0.9 L은 0.9잖아요. C는 10 10의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 곱하기 마이너스 6승분의 0.9 해가지고 30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포정수 회로에서 직렬 임피던스를 Z, 병렬 어드미턴스를 Y라고 할 때 특성 임피던스 Z0는 루트 Z 나누기 Y. 다음과 같은 회로의 공진 어드미턴스는 다음과 같은 회로의 공진 어드미턴스는 요거는 RC분의 RC는 같이 다니죠. 그죠? 로타리 클럽이니까. 로타리 클럽. 아니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는 L이죠. 그러니까 라이언스 클럽이죠. 라이언스 클럽을 L로 나누죠. 그러니까 아니지. 라이언스 클럽도 아니지. 레빗 클럽이네요. 레빗 클럽. 레빗 클럽을 라이언으로 나눠. LG는 RC니까. 그죠? 레빗 클럽. 레빗.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 I는 이것은 전류 I는 0.5입니다. 요 회로에서 전류 I는 0.5.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아까 요것도 나오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fs 역변화는 여기는 마이너스 2t가 오고 2분의 1이 오네요. 2분의 1.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z 변화일 때는 마이너스가 딸려오는데 다른 변화일 때는 잘 안 딸려오죠. 자, 그 다음에 요일 때 전압을 R 직렬회로에 가할 때 제5 고접화 전류의 시료값은 요거는 제5 고접화의 전류의 시료값은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제5 고접화가 이거잖아요. 5 고접화 앞에 있는 걸 260을 루트 2로 나눠주니까 260을
260이 그대로 옵니다. 260을 나누기 뭘로 나눠주냐면은 요거 어디 갔지? 여기 R 오메가 L이 있으니까 오메가는 1이고 5고접하 이래서 오메가 L이 1이니까 12제곱 플러스 5의 제곱 260을 12제곱 플러스 5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건 20이 나옵니다.